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빚은 저승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빚 낸다라는 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빚 못 갚아서 죽을 때까지 빚에 끌려다니다가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빚쟁이들, 빚진 사람들, 부채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서글픈지를,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가 여러 경로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아, 사는 게 만만하지 않네. 사는 게 힘드네. 어렵네. 이 정도로 그칠까요? 아니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충격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절약에, 이 극한의 절약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1980년대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술 그림들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고, 전 세계의 대기업, 미국에 있는 대기업 100대 기업들 중에 한 30-40% 이상을, 거의 절반가량을 일본인들이 가졌죠.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많이 무너졌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몰락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빚더미에 이제 묻히게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실리를 추구하며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삶이 이제 확 변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압니다. 자신의 분수보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 인생들은 삶이 매우 처절하게 불행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여전히 빚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못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삽니다. 닥치는 대로.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이 매우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요, 여자들도 일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자들이 일할 그나마 좀 그래도 여유 있는 일자리가 어디냐? 요양원. 남자들은요, 택배 상하차 아니면 음식 배달, 물류센터 일이죠. 공장. 물론 그것도 그곳이라고 아무나 들어가면 아무나 받아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정말로 몸을 갈아 넣어서 정말 미친듯이 일해야, 그래야 살아남고 견디고 하더라는 겁니다. 되게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살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괜찮을 수 있을까? 막막하죠. 앞이 안 보이죠. 답답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빚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고 살아갈 건다라는 거죠. 철저히 따져보고 각오하고 지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 건지 궁리해야죠. 다짐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세상 사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두렵죠. 공포스럽습니다.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가능성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개박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혼란스럽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겁나죠. 막막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걱정이 안 되겠냐라. 걱정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잘 살펴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다짐해야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때, 해결해 나갈 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너무 쉽게,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일들이, 겁나는 일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우리가 맞이하는 무엇들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냉정하게 뭔가를 살펴야 될 겁니다. 살아가는 삶을 정말 좀 냉정하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 빚쟁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식들은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부모들이 신경 1도 못 씁니다.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거죠.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는 하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지는 않은지,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애들 패고 돈 빼고 양아치 짓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학교 안 가고 길거리 방황하면서 원조교제하고 조건 만남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 영비로 쓰고 지랄 발광하면서 남자들 여자들 섞여가지고 동물들처럼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거짓거리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나이든 아저씨 상대로 원조교제하고 뭐 파파같이 남아같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또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들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빚쟁이 부모들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술의 힘에 빌려가지고 그냥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려 하며 그리고 살겠죠. 한심한 인생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잘 좀 추스리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됩니다.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좀 잘 좀 생각하며 겁내며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해서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죠. 두렵고 어렵고 충격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주인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지낼지 따져봐야죠. 궁리해야죠. 지금은 살아가는 이 시국에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 그것도 명심해야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내 생각,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게 세상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